안녕하세요.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헤일로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 분을 많이 신뢰를 하면서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첫 시작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일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보내주고 사인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는 고객이 큰 돈과 중요한 결정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에서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하겠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신종 사기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와 변호를 해줄 수 있어야 하겠고요. 거래가 끝나고 텍스, 공사, 융자, HOA, 새집이면 새집에 대한 워런티나 유틸리티 등등 어느 정도 애프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한 계약서와 서류적인 부분에서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고 좀 확인을 좀 더 해주고, 또한 고객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야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에이전트가 고객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에이전트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드리고 고객이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란 거래를 성사하는 것을 목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변호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스텝이 확인이 끝나고 다 결정이 되셨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면서 어떻게 같이 예방을 해야 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사기는 wire fraud, 즉 돈을 송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바이어가 보통 2번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송금은 에스크로가 오픈한 지 3일 이내에 이니셜 디파짓, 즉 계약금을 송금할 때이고, 두 번째는 클로징을 3에서 5일 정도 앞두고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송금할 때입니다. 바로 이 시점을 노려서 사기범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사기범들이 에스크로 회사나 타이틀 회사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면서 송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와이어 인스트럭션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계좌를 안내를 합니다. 문제는 이 이메일이 정말 정교하게 나옵니다. 회사 로고는 물론이고 담당자 이름, 이메일 형식까지 실제 에스크로 회사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 보내기 때문에 처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메일을 믿고 돈을 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다운 페이먼트를 수십만 달러를 하는데 에스크로 회사가 아닌 사기범 계좌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번 해외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사실상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중에 송금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로 이메일만 믿고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한 번 더 하시고 이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이 바뀐 게 맞냐라는 것을 꼭 먼저 확인하시고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금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기, 그리고 계좌 변경 요청은 무조건 한 번 더 의심하기, 이메일만 보고 큰 돈을 절대 송금하지 않기, 이 세 가지 핵심을 잘 지키시면 수십만 달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저희가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기 수단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할 때만큼은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정신 꼭 붙들어 매시고 귀찮아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동산 커미션에 대한 오해입니다. 2년 전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시끄러웠죠. 그때부터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부담을 해야 한다, 아니면 셀러는 더 이상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거래 방식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커미션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셀러가 리스팅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총 5%의 커미션이라고 하면 그 계약서에 5%로 그 계약서를 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셀러의 커미션 퍼센트지만 기재를 합니다. 즉 2.5%를 기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이어 에이전트 그리고 셀러 에이전트의 총 합인 5%를 적었다 그러면 지금은 셀러 에이전트만을 위한 커미션 2.5%를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할 때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얼마의 커미션을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을 오퍼 안에서 이제는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부동산에서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꼭 반드시 셀러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상이죠.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거래 방식이 쉽게 변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 비슷한 조건의 집 A와 집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 A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제공을 하고 집 B는 바이어가 자기 에이전트 커미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집 B보다는 집 A가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여전히 일반적인 관행이고 그만큼 더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집 판매하실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셀러 에이전트 커미션이 얼마인지, 총 커미션이 아닌 셀러의 에이전트 커미션이 얼마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얼마로 제한할 것인지 따로 확인을 하시고요. 간혹 리스팅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다가 셀러 에이전트 커미션이 5%에서 6% 이렇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십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렌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렌트 매물 도용 사기가 좀 들끓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집 사진이나 리스팅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마치 본인이 집주인이나 매니저인 것처럼 페이스북 마케팅 플레이스, 크랙리스트, 진로우 또는 여러 렌트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사진도 진짜고 주소도 진짜고 집 정보도 어느 정도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처음 봤을 때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기 매물은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시세보다 렌트비가 좀 낮게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3,500 정도인데 같은 집을 2,400불이나 2,500에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집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타주에 있어서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라거나 집 앞에 가서 밖에만 먼저 보세요 라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서 디파짓을 먼저 보내주면 홀드를 하겠다는 그런 경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돈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 키를 주겠다, 이런 식의 대응입니다. 정상적인 렌트 거래라면 보통 집을 무조건 보게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랜드로드나 프로퍼티 매니저가 심사를 하고 리스 어그리먼트에 사인을 한 다음에 디파짓이나 렌트를 내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사기범들은 순서를 아예 바꿔버리겠죠. 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거나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먼저 요구를 하겠죠. 특히 젤, 벤모, 캐시앱, 와이어 트랜스퍼처럼 한번 보내면 돌려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기범들이 실제 에이전트 이름까지 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MLS 리스팅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가격만 낮춘 다음에 진로우나 크랙리스트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랜드로드라고 하거나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제 에이전트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가져다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 찾으시는 분들 꼭 확인하셔야 하겠죠. 이 사람이 실제 리스팅 에이전트고 이 리스팅이 어베일러블 한지 꼭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나와 있으면 또 한 번은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보내는 계좌나 이름이 계약서상 랜드로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렌트 시세가 너무 싸면 의심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집을 직접 보기 전에 돈을 요구하면 또 의심을 하셔야 하겠고요. 리스팅 에이전트나 프로퍼티 매니저가 진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까지는 큰 돈을 꼭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물이 부족하고 경쟁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사기범들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신뢰하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여쭤보시면서 상의를 하시면서 꼭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의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일들 아니면 사기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짚어봤는데요. LA 오렌지 카운티 쪽에 부동산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저 헤일로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전한 거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